올 추석 선물로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각종 비타민 구입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타민을 과다 복용을 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는데요. 네,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도 독이 될 수 있는 비타민, 이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리 과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비타민에 대한 분류를 드리는데요. 비타민은 물에 대한 용해도에 따라서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지용성 비타민과 소변으로 배출되기 쉬운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알파벳은 비타민 A, C, D, E, K와 비타민 B 8가지를 포함해서 총 1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합성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피로감을 느끼거나 잇몸 염증이 날 경우 비타민 C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죠. 또 비타민 C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족할 때 생기기 쉬운 질환으로 대표적인 게 야맹증이고요. 그 외에도 피부 건조, 녹료, 혈뇨 등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시력 감퇴, 그리고 치매, 피부염, 설사 등 각 비타민 B별로 모든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좀 약해지고 휘는 구루병, 성장 부진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최근에는 우울증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높인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비타민의 역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현대인의 경우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종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바로 비타민 D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2010년에 비해서 2014년에 10배 정도로 증가를 하였다고 하고 국내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비타민 D 결핍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 적어서 비타민 D 합성에 방해를 받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남녀 상관없이 10중 8구가 비타민 D가 정상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는 게 문제다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비타민 약 겉에 표시된 함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일부러 과다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함량만큼 흡수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런 식으로 과다 복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비타민은 반드시 섭취해야 할 필수 요소지만 과하게 복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마다 과도하게 섭취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다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몸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의 경우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간 기능 이상이나 두통, 그리고 탈모증, 골관절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고칼슘 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출혈성 경향을 높여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비타민 E의 단독 복용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고요. 대신 소량이 함유된 종합 영양제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타민 C의 경우 적정량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과다 복용이 이어질 때는 신장 기능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신장 요로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도 영양제 그러니까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용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피부 발진이나 설사, 복통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경험을 했던 분들은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면 고관절,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비타민 A의 섭취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요로결석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는 비타민 C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을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 효과가 사라지거나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이런가요?
네, 어떤 비타민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성음주를 하는 분들이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할 경우 비타민 A의 간독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복용했을 때 약물의 효과를 조화시키는 이제 비타민들도 있는데 비타민 B3인 이제 나이아신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는 고지혈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제 근육이 많이 아픈 그 근육병증과 같은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고용량의 비타민 C는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을 이제 복용하는 경우 그 작용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도염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하나인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나 철분제, 소염 진통제와 같이 이제 비슷한 부작용을 가지는 약물을 가급적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비타민 보관 방법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공기 중에 방치하면 그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지용성 비타민이 아니라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에 쉽게 산화되고 이제 열과 빛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열을 하거나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 그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되도록 이제 밀봉해서 보관,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종합 비타민 제제 섭취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타민 제제 섭취보다는 식사를 통한 비타민 섭취를 먼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고, 비타민 D의 경우에는 달걀, 치즈, 건포도 등의 함유 식품을 섭취하고 일광욕을 주 2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쬐고 있다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식사를 균형 있게 이렇게 먹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앞서 자신의 이제 생활 패턴과 이제 비타민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B의 일부라던가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나한테 있는지 혈액 검사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한테 비타민 B나 D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고, 비타민별로 일일 권장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나에게 부족한 게 얼마인지를 알고 그만큼만 복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독이 될 수 있는 비타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H+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김진리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